네, 안녕하세요. 식신생제입니다. 오늘은 금의 물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이죠. 금은 경금과 신금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고, 경금 같은 경우는 열매, 대표적으로 과일을 뜻하고, 신금은 열매, 과일 속에 있는 씨, 핵을 나타내요. 열매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는 신금. 우선 경금 같은 경우는 이 집합으로 치면 경금 안에 신금이 포함되어 있는 형태거든요. 우선 경금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경금 열매인데, 우선은 열매는 나무에서 태어나죠. 나무는 일단 태양을 받아야 되고, 뿌리를 내릴 수 있는 토양, 무토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비까지. 그래야지 경금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이 자체가 양권이에요. 양권은 양권대로, 음권은 음권대로 어울리고 서로 잘 적응을 해요. 양권은 양권대로. 그러면 신금 같은 경우에는 씨앗인데, 갑목에 일단은 생기가 있어야겠죠. 생기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열매, 열기, 그 다음에 질 좋은 토양, 그 토양 속에서 흐르고 있는 물 해서 씨앗이 땅속을 뚫고 발화하는 그런 글자들, 이게 음권이에요. 음권은 음권대로 놀아야지 잘 맞아 떨어진다. 사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신금은 이런 글자하고 놀아야지만 잘 적응하면서 사회생활도 잘할 수가 있다. 일단 경금 같은 경우는 사유축 운동을 해요. 사에서 장생하고, 유에서 제왕하고, 임묘지. 신금 같은 경우는 임수하고 같이 따라가는 신자진 운동을 하고, 그러니까 수 운동을 하는 거죠. 여기는 금 운동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같은 금인데도 운동성은 전혀 달라요. 여기하고 경금하고 같이 따라붙는 게 기토하고 정화, 여기하고 같이 신금하고 어울리는 글자가 임수. 임수하고 신금은 신자진 운동을 하고, 경기정의 글자들은 사유축 운동을 해요. 또 경금 같은 경우는 사유축 운동을 하는데, 이 사이에 신금이 있겠죠? 신금이 걸록지인데, 걸록에서 열매가 이 성장된 모습이, 그러니까 완성이 된다고 봐야 돼요. 걸록에서 이 제왕 자리에서 걸록의 모습을 그대로 한 채 숙성이 되는 거예요. 숙성. 그러니까 맛있어지는 그런 단계의 유금, 제왕지에 오게 되는데, 사주 내 자유기문 같은 경우 있죠. 이것은 한자로 풀어보면 술주자예요. 술주자인데, 보통 이런 사주 지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술장사, 되게 말하는 물장사를 많이 하죠.
물장사인데 이 유금 자체가 숙성된 글자이기 때문에 숙성주, 뭐 매실주라든가 이런 당금주 같은 거 있죠. 이런 당금주에 어울린다. 또 만약에 물장사가 아니더라도 뭐 김치를 판다. 그러면 숙성김치를 파는 거예요. 이런 거는. 그러니까 갓 만들어서 파는 그런 신선한 그런 물건이 아닌 좀 오래되고 보관이 가능한 그런 물건, 물품으로 보시면 돼요. 근데 경금 같은 경우는 금속, 그러니까 금속인데 다듬어지지 않는 금속이에요. 그러니까 좀 원석에 가깝죠. 이런 거는. 신금 같은 경우는 세공된 금속이에요. 그러니까 이 금속은 진열만 시키면 돼요. 다음 보석이죠, 보석. 보석인데 뭐 진주, 뭐 조개 속의 진주도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좀 값비스 경금을 가지고 세공을 시켜가지고 완성된 신금을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신금은 값어치가 있는 금속이다. 그 물상으로 보면 이거는 큰 금속이에요. 큰 금속. 이것은 작은 금속. 만약에 이 사람이 뭐 공장을 다닌다. 그러면 뭐 대형, 뭐 선박, 항공 이런 쪽에 종사하겠죠. 뭐 자동차 이런 쪽이고, 크게 보면 여기는 정밀, 세공, 세밀 이런 뭐 그 부품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사주내에 이 금을 극하는 화의 기운이 존재한다. 화극금을 한다. 이게 울림소리예요, 울림소리. 그러니까 가수, 만약에 가수가 이런 화극금의 모습의 형태로 띄고 있다. 그러면 울림통이 크다고 그러죠. 통. 울림통. 그러니까 조금 발성하는 게 좀 다른, 그러니까 깊고 목소리가 크고 이런 통 같은 게 크다고 볼 수가 있고, 한마디로 하면 성악 쪽. 그래서 화극금을 하는 형태는 종소리라든가 뭐 새소리 이런 소리들. 다만 이 화극금이 이제 인체 그 질병 쪽으로 연관을 시켜보면 경화 쪽이에요, 경화. 그러니까 이 금이 원래의 성질을 잃어버리고 이 화로 인해서 녹아져 가지고 굳어버리는 현상이 일어나는 질병에 노출이 된다. 그래서 금의 기본적인 성향은 이제 뭐 색깔로 따지면 백색, 흰색 그런 계열이고, 방향으로 따지면 서쪽이죠. 우리나라로 따지면 서해 쪽. 그리고 뭐 지역, 뭐 국가, 뭐 지역은 뭐 서해 쪽이고 서해, 서쪽 뭐 이런 쪽이고, 나라로 구분을 하자면 우리나라 기준이에요.
북미, 뭐 미국, 뭐 캐나다가 있겠죠. 그 다음에 유럽 이쪽이에요. 그러니까 사주에 뭐 인신충이 있다. 인신충이 있는데 뭐 역마의 기운이죠. 이게 충이니까 떨어져야 되는 이동수. 그러면서 대운에서 뭐 신금이라든가 인목이 오면서 이동수가 벌어질 때 이런 쪽 인목 자체는 한국이잖아요. 한국 아니면 유럽이라든가 북미 이런 쪽으로 이동수가 존재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 이 금이라는 그 글자가 이 중독성을 나타내요. 중독성. 그러니까 어떤 한 분야, 만약에 그 기운 현상 또 이 중독성, 이 집착 이런 거에 빠지기가 쉬운데, 이런 거에 빠질 때는 일에 업 이런 쪽으로 빠지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야지만 이 중독성적인 집착을 풀어낼 수가 있는데, 이게 개운법이죠, 하나의. 그런데 이게 뭐 도박이라든가 뭐 술, 뭐 사람한테 집착을 한다 이러면 이제 범죄라든가 이런데 이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요. 개운이라는 게 뭐 별거 아니에요. 이런 기운 현상이 일어날 때는 이런 쪽으로 좀 집착을 하는 게 좋고, 뭐 충이라든가 이럴 때에는 보통 충의 글자는 역마성이니까 가만히 자기가 앉아있는 자리가 움직여야 되니까 이런 역마의 기운을 또 개운하는 방법, 뭐 이동을 한다던가, 뭐 이사, 뭐 출장, 뭐 이런 쪽으로, 뭐 아니면 여행, 이런 쪽으로 개운을 하시는 게 좋고, 개운이라는 게 뭐 별거 없어요. 그러니까 그 글자가 왔을 때 어떻게, 만약에 충이 왔는데 안 움직인다. 그러니까 몸 자체는 역마의 기운을 해소를 시켜줘야 되는데 답답하거나 안절부절 못한다던가, 그런 심리적인 압박도 있겠지만 뭐 건강 쪽도 안 좋아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개운이라는 게 별거 아니에요. 이런 추운에 올 때는 역마의 기운을 개운을 하시면 되고, 이런 기운 같은 거, 중독성, 뭐 집착 이런 거가 왔을 때는, 그런 운일 때는 이런 일이라든가 업, 취미 이런 쪽으로, 좋은 쪽으로 푸시는 게 좋아요. 근데 다만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도 빠질 가능성이 높다. 우선 목의 기운 같은 경우는 생기, 뭐 생장, 그 싹을 틔우고 에너지가 이제 뿜어 올라오는 형태. 화의 기운 같은 경우는 에너지가 뿜어 올라와서 발산이라든가 확산의 형태고, 토의 모습은 이 발산하고 확산된 화의 기운을 좀 완화 이런 모습이고, 금의 경우는 그 에너지를 이제 수렴하는 단계예요. 수렴.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의 기운은 그 에너지를 수렴해서 응집이라든가 좀 응축을 시켜주는 단계. 크게 보면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또 우선은 이제 인체로 따지면 금 쪽은, 금이 뭐 잘못됐다 그러면 호흡계 쪽에 문제가 와요. 배라든지 기관지, 코도 연관이 있겠죠. 코는 토하고도 연관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치아,
대장까지. 보통 이런 글자, 이런 기관들이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 근데 제가 이제 물상을 하면서 굳이 이제 좀 쉽게 접근하라고 이렇게 나누는 건데, 이 치아 같은 경우도 이 치아만 볼 때는 이 금의 물상하고 비슷하긴 하는데요. 잇몸, 뭐 뿌리, 신경이죠. 그 다음에 혈액도 흘러야 되고, 혈액 안에 있는 뭐 체액 같은 거, 이 영양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따지자면 이건 금의 물상인데, 잇몸은 토양의 물상이죠. 또 뿌리, 이거 신경, 이쪽은 목의 물상이고, 혈액은 화의 물상, 혈액 속에서 흐르는 체액, 영양 같은 경우는 수의 물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입안에 있는 치아를 둘러싸고 있는 글자들은 모두 목화토금수에 다 해당이 돼요. 근데 굳이 따져서 제가 이렇게 분류하는 거는 조금이라도 사주에서 좀 물상에 대해서 좀 쉽게 접근하시라고 제가 이런 질환이라든가 질병에 대한 그런 물상에 대한 그 인체를 조금 굳이 나눴는데, 치아 중에서도 경금하고 신금이 있는데 이 글자 자체는 신금에 가깝죠. 또 경금의 물상에는 뼈도 있어요. 뼈 속에 가장 중요한 신금의 형태는 골수예요. 그러니까 이 신금 자체는 이 속에 있는, 그러니까 경금 속에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그런 모습이고, 경금 뭐 금의 물상이니까 약간 튼튼하고 단단한 그런 인체에 해당되는 건데, 만약 그 호흡기 쪽이니까 폐를 두고 말씀을 드리면 이 폐 자체는 경금인데, 폐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 폐포는 신금을 나타내죠. 그러니까 굳이 따지자면 이렇게 나타날 수는 있어요. 그리고 이 금의 물상은 보시면 집합의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뭐 사람들이 여러 가지 뭐 놀다가 집합 그러면 이렇게 이합집산으로 이렇게 뭉쳐가지고 이렇게 정렬을 하잖아요. 이 모습, 그리고 집합해서 파하는 단계, 끝나는 단계, 이 단계가 금의 단계예요. 금의 물상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정이마, 정자하고 난자인데 여기서 생명이 탄생하죠. 이때는 간목이 만들어 나오는 거예요. 생명. 근데 그 중에서 이 신금은 이 정자 중에 난자의 핵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가장 귀한 값진 보석에 해당되는 거니까 어디 가서든 빛나야 돼요. 그러니까 즉 신일간들은 본인이 어디 가서든 주목을 받아야지만 만족을 해요. 시기라든가 질투심도 강하겠고, 만약에 신일간들하고 만나겠어요? 같이 돋보여야 혼자 돋보여야 되는데 같이 돋보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신일간하고는 배제하고 내가 돋보여야 하기 때문에 다른 일간들하고만 논단 말이에요. 그런 개인적인 일간의 특성도 갖고 있다, 신은.
더 하자고, 물상 같은 경우는 더 파고들면 뭐 끝이 없는 그런 공부인데, 경금하고 신금 그래도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정리만 하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글자 그대로의 그 사주 적용하는 사례, 보통 뭐 인유 원진 이런 거 사주 내에서 많이 볼 수 있죠. 만약에 이 글자 뭐 또 구분을 해야 된다면 사목인지 생목인지, 그러니까 살아있는 나무인지 죽어있는 나무인지 이런 것까지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굳이 뭐 그런 거 안 따지고 이런 그냥 인유 원진 딱 보고 그냥 물상적으로 들어가자면, 뭐 청바지 중에서도 뭐 구제 청바지 있죠. 좀 약간 해져 가지고 이렇게 찢어진 뭐 청바지들, 이런 인유 원진의 형태의 모습이고, 조경 같은 것도 되고, 그러니까 금금목 하는 거죠. 금금목, 해 집어넣는 형태. 근데 원진의 형태니까 우리가 봤을 때 좀 올바르고 딱 정확하게 잘려져 있고 그런 모습이 아닌 불규칙하게 잘려 있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런 물상으로 봤을 때는 청바지, 구제 청바지, 뭐 조경, 아니면 뭐 이 밖에 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이런 것들은 뭐 종이, 펄프 이런 거에 다 속하게 되는 거고, 뭐 사신이라 이런 글자들, 로켓이잖아요. 물상적으로 로켓, 추진력 받아서 빨리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비행기, 말 그대로 뭐 군수 사업도 가능하면서, 군수 산업, 뭐 무기 만드는 제조하는데, 아니면 뭐 항공기, 선박, 로켓 이런 좀 약간 규모가 큰 그런 조직을 말하는 것이고, 이 유군 같은 경우는 좀 세밀하게 좀 할 수 있는 작업들에 속하고, 뭐 대표적으로 인신충, 역마의 기운이 강한데 뭐 운전사, 트럭 운전사 왔다 갔다 하면서 전국을 누비는 사람들, 이런 경우도 많이 이런 글자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주를 좀 많이 보시다 보면 이런 글자들이 많이 보이실 거예요. 그러면 쓱 그 물상 공부를 하실 적에 배웠던 것들을 적용해 보면 그대로 직업에 적용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50% 이상은 될 거예요. 그래서 물상만 가지고도 어느 정도 추론은 가능하다라고 볼 수도 있고, 이 여기서 확대 해석 같은 경우 본인들이 좀 더 살을 좀 붙여야 되고, 그러면서 이 물상 공부가 되는 것이니까, 저는 지금 뭐 기초만 지금 담고 있고, 여러분들이 조금 더 공부를 하셔가지고 해석을 좀 더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은 금의 물상에 대해서 했는데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